예, 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쓰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제가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림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림이라기보다 표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이게 뭘까요? 네. 네. 숫자 1, 2, 3, 4죠? 네.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A라는 거죠. A라는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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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말 초콜릿이긴 한 것 같아요. 그,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1도 필요하고, 기술 2도 필요하고, 기술 3도 필요하고, 기술 4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A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1도 필요하고 2도 필요하고 3도 필요하고 4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로 하고 2는 어떤 거다, 3은 어떤 거다, 4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네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기존에서는 A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앞에 회사나 내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과제를 신청하면서 2, 3 기술을 제가 구현을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뭐 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술이라서 그냥 A 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에서 사갖고 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청소기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 4개를 다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A 기술은 내가 만들었고 2, 3은 이번에 돈을 받아서 만들 겁니다. 4번은 내가 구매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떨 땐 또 2, 3, 4도 제가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사업 사업, 그러니까 뭐 5억이 나온다라면 5억에 맞는 기술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1억밖에 안 나오는데 2, 3, 4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3, 4억이 든다라고 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2, 3은 이번에 만들고 다음에는 4는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사업 계획서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기술은 다 각각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언제 일을 개발하고 언제 일을 개발하겠다고 하게 되면 왜 시기적으로 몇 달 얼마 걸린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또 잘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좋고 저희가 이제 구분하기도 되게 좋아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그림이나 지금 도식 화면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로 또 설명하니까 또 그 그림을 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되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시잖아요. 그 사업 계획서도 이런 표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작성하시는 것보다 필요하면 도표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면 상대방의 가독성, 읽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해져서 상대방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들은 서류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독성,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만들어 주실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특별한 기술이 시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융합이고 다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정성 들였게 잘 쓰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저희 협회에서도 네, 말씀 늘 하는 게 심사사가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제 몸을 맞추라는 얘기가 거기 있죠. 정부 정책 자금은 기성복이지 맞춤복이 아니라는 거. 어떠한 조건을 상대방이 원하느냐에 따라 내 몸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자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잔치상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청소기로 예를 들면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 들면 1번이 뭐 청소기라면 흡입판이 필요하잖아요. 빨아들이는 흡입판이 필요하고 2번이 이렇게 구동판, 그러니까 끌고 밀고 다니는 걸 구동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이 충전하는 판, 그리고 쓰레기를 담는 판,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해서 제품 구성은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시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하시면 좋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리고 발표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그 4번이 핵심인데, 이제, 그러니까 메모, 이건 다음에 참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음,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만들면서 참 준비를 잘하면 되게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 번은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공부를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준비했고,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그냥 며칠 만에 쓴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첫 보는 인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라. 아니면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첫부터 다 떨어지기 때문에 두세 번의 기회가 없다. 지금은 사업성, 그러니까 서면 평가를 하고 이제는 내년에는 현장 평가가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면 평가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서면 평가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 아예 기회조차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 개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잘 전달하는 게 되게 핵심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은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게 좋고 금액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이제 잘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 3번만 내가 하겠다. 뭐 이번에는 1번만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4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시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사업업계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일찍 준비를 못하면 평가자들은 참고로 이 경쟁업체에 저희가 뭐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하는 저도 나오는데 저는 A, B, C만 1, 2, 3만 기업을 평가했는데 알고 보면 이 업계에서 4번, 4번, 4라는 업체가 가장 유명한 거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이걸 빼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런 부분 바로 아주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저 친구가 똑바로 알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라든지 어떤 이 시장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내 컴퓨터 폴더 화면에 폴더 목차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영역을 나눠 놓으시고 뭐 구글도 좋고요. 네이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곳에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도 좋고 신문 기사도 좋고요.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가 지금 이 돌아가는 부분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또 대면 평가 시 평가위원이 사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 부분 빼신 거 아니시냐고 얘기하면 사라는 기업은 저희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달라서 왜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자료를 잘 수집하게 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잘 짜집기 해서 구성을 하게 되게 되면 아주 좋은 그림이나 작품이 나와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기평이나 이런 데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제품화시키는 거지 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기술들이에요. 또 필요하면 뭐 B라는 기술은 다른 곳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도 되는 거고, 뭐, 학교를 통해서 그 기술은 이전 받겠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이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끝내는 사업 계획서를 가장 잘 작성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써보고 준비하고 여러 번 따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 이제 물론 피카소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피카소가 입체파라는 것들을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피카소도 기본적인 실력은 엄청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놓치지 않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쯤 되면 통합 공고문이 조만간 나올 거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작성하시오라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오. 품목 지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자유공모고 이건 품목 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가 뭐 청소기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청소기의 경쟁 업체는 어디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경쟁 제품인 건지 그 특성은 어떻고 우리 회사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과 차이가 어떤 건지 뭐 손잡이는 어디가 달렸고 어떻게 편리하고 무게는 이렇게 줄였다라든지 이런 것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하시면 막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고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잘 쉽게 또 말로 세 줄로 어떻게 잘 요약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마지막에 당황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